현재 온라인상에서 한국의 영수증이 공유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지역사회에서의 상황과 비교가 되면서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진료비 영수증 사진이 공유가 된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최근 상황과 관련된 영수증 사진을 공유하면서 완치자의 영수증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전체 진료비는 970만원대로 1000만원에 가깝습니다만 본인 부담금 144만원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의 영수증이라고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이번 비용을 포함해서 전체 970만원이 들어갔지만 현재 상황에 정부 특별 지원까지 포함하면 결국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4만원대가 된다고 합니다. 일부의 네티즌들은 4만원도 실손보험 등으로 환급되는 게 아니냐며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보험료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한인 커뮤니티 등에도 공유가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시국을 밝히면서 개인당 $2,000 내외의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연간 소득 75,000달러 이하 대상이며 의회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교포들은 병원에 입원 시 도루묵이라며 한국의 의료비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만일 동일한 병명으로 했을 경우 진단 비용만 300만원에 이르며 보험이 있어도 1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동일한 입원실에 치료시설을 포함해 장기 치료를 받으면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병원비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최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강조한 국가가 비상인 때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모습이 한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부산대학교 로버트 E. 켈리 교수는 미국이 현재 한국처럼 될 수 없는 이유 5가지를 지난 3월 14일 기고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꼽은 것입니다. 켈리 교수는 미국의 보험과 민간 의료 체계를 봤을 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놀랄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 만약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테스트 비용도 비싼데다가 테스트 후에 입원까지 하려는 서민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테스트도 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타임즈는 그러나 미국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 1순위로 테스팅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며 빠르게 한국을 복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를 비롯해서 워킹 스루까지 등장해 엄청난 물량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게 유일한 해법이라며 타임즈도 테스팅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의 문의도 이어집니다. 교포사회에서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지난 다음에 현재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경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한국 국적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칫 외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2주 전에 한국처럼 했어야 했다면서 상황에 따라 한국행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이 영수증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가 치료를 보장해주고 있으니 굉장히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천문학적 비용을 내야 한다면 더욱더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된 상황으로 접어들며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수많은 이들은 한국이 현재 있는 것이 종합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에 부러움을 사고 있다면서 오히려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막상 한국이 대단한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여러 상황을 극복한 뒤에 한국이 세계적인 의료 및 시스템 선진국으로 알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리뷰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트래커. 지난 24일 일본의 생활잡화 매장인 돈키호테 로pon기점 매장 곳곳에는 8% 가격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번 10월 소비세일 인상을 앞두고 현행 세율만큼의 금액을 할인하는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쌀 때 미리 사두자는 소비 심리를 겨냥한 마케팅입니다. 매장에는 쇼핑카트에 샴푸와 화장실 휴지 등 생필품을 가득 담은 고객들이 적잖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10월 1일 0시일기에 일본의 전체 특별소비세는 10%로 인상됩니다. 이는 2014년 이후 5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일본의 소비세 역사는 1989년 4월에 3% 세율로 소비세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 1997년에는 소비세가 5%로 인상되고 2014년에는 현재의 8%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10%를 올린다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경기 후퇴와 정치적인 이슈로 연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을 반영하듯 각 상점들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일제 폐점에 나섰습니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대형 슈퍼마켓과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 가격표를 바꾸고 계산대 시스템 갱신을 위해 일제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10월 1일 오전 0시를 시작으로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며 주류와 외식업을 제외한 음료 및 식료품의 경우엔 세율을 8%로 유지하는 경감세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형 점포 등에서는 카드 결제 시 최대 5% 정도를 포인트 등으로 환원받는 제도도 개시됩니다. 하지만 세금 인상으로 인해 경기 위축과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 이후에 일본 경기 동향은 11일 개각 이후 구성된 아베 신조 내각의 첫 경제 시험대라는 점에서 소비 심리 향방에 일본 열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에 타격을 줄이기 위해 경감세율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지만 복잡한 적용 기준은 오히려 현장의 불만만 키우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감면세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식료품은 매장에서 먹을 경우 10%, 테이크아웃의 경우 8%가 각각 적용됩니다. 호텔 객실 내 음료와 호텔 식당 내 음료 등 감면세율 적용 대상의 구분도 애매합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복잡한 세율 기준에 쇼핑할 때마다 퀴즈를 푸는 것 같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네요. 국민들의 불만은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산케이 신문과 후지TV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 악화가 걱정된다고 답했고 81.1%는 인상과 맞물린 경기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감세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국민 32.5%는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8.5%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 진작책으로 2020년 6월까지 한시 시행되는 포인트 환원 제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QR코드 등 비현금 수단으로 결제를 하면 세율의 일부를 일본 정부가 보조해 돌려준다는 것인데 어느 매장에서 어떤 형태로 구매하느냐에 따라 실질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소점포에서는 세금 포함 가격의 5%, 대형 체인 프랜차이즈에서는 2%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정부 보조로 환급받지만 대기업 계열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은 포인트 환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계산 시 내야 할 돈에서 포인트로 금액을 바로 빼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쇼핑 후 20일을 전후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곳, 포인트 적립 없이 제품의 실질 가격을 인하해주는 곳 등 판매 결제 업체마다 환원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소비세율 인상은 업계의 때 아닌 감자 행렬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자는 우리가 즐겨 먹는 감자가 아닙니다. 감자는 통상 적자가 이어져 손실이 누적됐을 때 취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환원 포인트 차에 따른 집객 편중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절세용 감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포인트 환원은 물론 비현금 결제를 위한 단말기 보조금도 지원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감자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업체 데이코크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감자에 나선 기업은 41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불어났습니다.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 이후 제품 가격 설정을 업체 자율에 맡긴 데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도 큽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인상 시에 얻을 수 있는 수익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논란을 떠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율 인상 이후의 경기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각종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 국민 총생산 GDP 성장률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혹독한 경기 침체를 겪은 탓에 이번에도 2014년의 악몽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네요. 특히 소비세 인상 이후 쏟아질 각종 지표는 가을 임시국회와 다음 중의원 선거, 더 나아가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에도 영향을 미칠 대형 변수입니다.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며 충분보다는 더 충분한 대책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본을 둘러싼 국내의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내각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소비자의 심리 상황을 나타내는 소비자 태도 지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37.1에 그치며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유럽의 경기 둔화, 한일 통상 갈등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은데요. 한 세법 전문가는 경제 환경이 지금보다 나았던 시기에 두 차례나 인상을 미뤘으면서 지표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인 지금 4조 6천엔에 달하는 증세를 강행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야당인 입헌 민주당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소비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가우치 다카이대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년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은 세계 경제의 장기 회복이라는 강한 훈풍에 힘입어 선전한 측면이 크다며 이 순풍이 멈추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경제정책이 일본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5년 만의 소비세 인상이 또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